였습니다.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 찬성표가 더 많았습니다. 가까스로 부결. 이재명 대표는 웃지도 못했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이 결과 받아들이고 어찌해 나갈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어제 부결 이 결과 나왔는데 우선 반란표가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반란표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각각 의원들의 어쨌든 소신에 따른 네. 그 표인데 저도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대략은 네. 한 10표 내외 정도는 찬성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차마 찬성은 못하는데 네. 그렇다고 양심상 반대도 못하겠다. 네. 부결도 못 시키겠다. 그러려면 그냥 무효나 기권해야 되겠다. 이런 의원들이 3355 만나면 상당수 됐습니다. 많았었군요. 예. 그런데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압도적 부결이라고 했는데 네. 제가 좀 의아스러웠어요. 그게 좀 상황을 잘못 보고 있구나.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진짜 가결 같은 아픔의 부결이라고 어떤 언론은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그보다 더 심하죠. 아주 뼈아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종의 의미고 이것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경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무효표 기권표가 많았어요. 이탈했다고 봐야 되나요? 소신이라고 봐야 되나?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가결하기는 그렇고 예. 그렇다고 부결에 찍기는 양심상 못하겠고 네. 그러니까 그냥 무효나 기권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쓰고 내야 되겠다. 이런 의원들이 3355 만나면 많았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정치적 사망 선고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사망까지는 아니죠? 예, 그 정도까지라고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정도로는 지나친 표현이고요. 네. 다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 이상 경종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민주당에서요, 당내 친명계 의원들, 점잖기로 소문난 정성우 의원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감정이 좀 격앙돼서 한 말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런 생각은 표현이나 그런 생각은 좀 삼가해야 되겠죠. 예. 생각이 다르고 예. 서로 간에 입장이 달라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 것이고 예. 그 결과가 나왔으면 오히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이것을 다른 표가 나왔다고 해서 같이 갈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당을 나눠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적 분당 사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다 보면 우리가 부부끼리도 하다 보면 네. 정말 꼴 보기 싫고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싶다 이런 생각 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이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정도이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 부대끼고 서로 이질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때마다 나누고 그러면 언제 힘을 합치고 뭘 해내겠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건 지금으로서는 거론돼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거치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절대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거기서 이제 결단에 조치라는 것은 대표직을 사퇴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직을 사퇴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양쪽으로 많이들 나눠져 있죠. 많이 나눠져 있습니까? 예.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많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상태로 계속 갔을 때 과연 당이 감당 가능한가.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하루 이틀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뭐 화끈하게 뭐 해소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당이 입는 타격은 거의 뭐 치명적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 걱정을 많은 의원들이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성당 후사 정신으로 네. 자신이 좀 억울하다 하더라도 본인은 사법적 의혹을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네. 당은 차단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이미 일찍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들 사법적 리스크를 지금 없애는 게 낫다. 그러니까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영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법률가시고. 네. 영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네.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허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법률적 그런 거로서는 논거나 증거가 분명치가 않고 네. 더구나 이 업무상 배임은 우선 그 자체가 법률적 쟁점이 많습니다. 네네. 제3자 수뢰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퉈야 될 피의자로서는 다퉈야 될 쟁점이 많기 때문에 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 크고 예. 반면에 구속해야 될 필요성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는 없잖아요. 없다시피 하고 네. 겨우 뭐 정성우 의원이 뭐 김용 정진상 씨 만난 거 가지고 증거인멸했다는 걸 보면 너무 옹색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고 그냥 받아서 네. 기각시킬 수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 된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한 방에 그냥 해소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뭐 검찰은 계속 쪼개기 뭐 나눠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테고 네. 그때마다 이제 체포 동의안 요구안을 계속 들어올 테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저 재판도 받고 막 이런 것이 되다 보면 그냥 막 거의 어쩌면 좀 누더기처럼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무효표, 기권표가 많이 나왔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설사 부결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네. 걱정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상당수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가 이렇게 비명계, 반명계라고 하는 분들 의원님한테 와서 찾아와서 이렇게 설득하고 얘기 나눴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어떤 얘기 하던가요? 저는 못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안 만났어요? 예. 네. 근데 다른 의원들한테는? 다른 의원들은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 했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각자 뭐 하고 싶은 얘기 했고 이재명 대표는 들었다는 얘기인데 네. 뭐 구체적으로 이제 각각 만나놨을 때 대화를 뭐 구체적으로 들은 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대략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왜 의원님은 안 만났을까요? 비명에 지금 좌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일자가 좀 안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간이 안 맞아서. 네. 그런데 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해야 된다. 선당우사 해야 된다. 당대표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극성 지지자들이 이렇게 달려와서 비판하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를 뭐 이렇게 피해를 주고 이재명 대표한테 타격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이거는 대표를 보호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적 의혹을 빨리 무고함을 벗는 것이 네. 본인의 정치적 그런 날개를 피는데 더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당대표 하면서 지금 당대표 하랴, 그것도 제대로 지금 할 힘이 없죠. 또 수사받으랴, 재판받으랴, 이렇게 되면 본인은 본인대로 많이 힘들고, 네. 당은 당대로 만시창이가 되죠. 네. 그런데 이거 찬성표 던진 민주당 의원들 색출하겠다. 무효나 기권한 사람들 색출하겠다. 총선 낙선운동하겠다. 이렇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이게 국회법에 비밀 무기명 투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본인도 나는 어느 표 했다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네. 그걸 다른 사람이 색출할 수도 없어요. 예.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우리가 법치국가고 민주국가에서 국회법에 정해진 정신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 최영두 박성준 의원한테 예. 뭐 찍었어요? 물어봐가지고 가부 다 나왔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분들을
혼내줘야 되겠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자, 이재명을 지키자, 그리고 자, 이렇게 압도적으로 부결시키자, 이런 당론이 모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노하면 이렇게 많은 이런 문자도 받으시고 비판도 받으시잖아요. 민주당 네. 그 지지자들한테. 네.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문자가 하도 와가지고요. 네. 오늘 제가 아침 방송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그냥 막 쏟아지는데 네. 뭐 심지어 뭐 욕설하는 분들, 뭐 전화해서 잠깐만 얘기하자는 분들 하는데, 이거는 제가 당을 생각해서 하는 선택이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 좀 나중에 사무실로 오셔서 말씀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검찰은 영장을 불구속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다른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다른 재판도 시작됩니다. 자, 앞으로 이 검찰은 어찌하리라고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검찰의 노림수가 굉장히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시선을 두고 네. 계속 그 어떤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재판 기소하고 막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네. 쪼개기,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를 하다시피 할 테고요. 네. 이거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입장에 좀 빠지게 되고, 네. 또 예상했지만 당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 어려운 입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대표 일인데. 그렇죠. 아무리 차단시킨다고 해도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정략적으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나섰으면 검찰을 꾸짖어야죠. 검찰이 잘못했다, 너 뭐하고 있냐, 이렇게 해야지. 당대표 물러나라, 이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검찰 얘기하죠. 네. 검찰은 얘기하지만 네. 우리 또한 대응이 이 사태를 그냥 검찰이 노림수대로 끌려가기보다는 네. 오히려 선제적으로 당과 이재명 대표를 선제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다시 국회로 체포동의안 또 넘어오겠죠? 넘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재판 그리고 검찰 수사 계속되면 대표 유지하기 어렵습니까? 실제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송사에 휘말리면 네. 사실은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네. 뭐 다른 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의원님, 저는요, 예. 20건 30건 소송 당했을 때 그냥 뭐 기사 쓰고 다녔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 기자님은 저기 송사를 네. 당한 전문가시니까. 아, 전문가죠, 저는. 아니, 그래도 근데 이 검찰이 그럼 계속 이렇게 쪼개기 기소하고 쪼개기 수사하고 쪼개기 불려서 대표 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리더십 타격 받으니까 물러나라, 이거는 또 아니. 그게 고민이죠. 예. 예, 그게 고민입니다. 네. 어쨌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80% 가까운 지지를 받은 당대표를 네. 또 이런 사법적 의혹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데 그런 당대표가 있음으로써 당이 받는 부정적 이미지. 네. 이게 당장 목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당으로서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네. 이 당이 받는 불이익과 또 이재명 대표를 또 함부로 대표직을 또 그만두게 하라고 할 수 없는 또 입장과 예. 이게 섞여서 고민스러운 거는 의원들이 그렇죠. 갖고 있는 딜레마죠. 네. 자,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았어요. 아, 표결 결과 이렇게 받아들은 이재명 대표의 얼굴, 모습 다 기억합니다. 사실상 사퇴 압박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대표? 네, 당내에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논의를 좀 진지하고 또 치열하게 네.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도부가 이렇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네. 사태를 그르치고요. 당내에 엄연히 여러 의견들이 있거든요. 걱정이 많은 의견, 또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뭐 별거 아니다라는 의견,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견들이 사실 합일되게 수렴되려면 네. 치열한 내부 토론이 논의가 좀 있어야 되고 예. 이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방향을 정해 놓고 결론을 이미 놓고 그쪽 방향으로 몰이를 하면 저는
사태를 그르친다고 봅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지금 당을 잘 제대로 지금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쨌든 사태가 어제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건 네. 압도적 부결을 했다고 했지만 네.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는 결과 책임은 있죠. 의원님은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선당우사라는 것. 네. 그리고 선당우사보다도 더 앞서 있는 건 국민이겠죠. 다녀보면요. 민심이 다 널려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못한다. 잘하는 게 뭐 있냐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뭐 하냐 얘기하는데 민주당도 니네들도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뭐라고 반응 나오냐면 니네부터 잘해라.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소구력이 없죠. 저희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대국민 소구력이 약화가 됩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떤 대안을 내놓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도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요. 오늘 저 아침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탈 표수 빙산의 일각이다. 당이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니고요. 네. 대화를 나눠본 결과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정말 걱정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예. 네. 그 당내에서 이낙연 후보 모셔다가 당대표 당대표로 모셔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없죠. 그런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개파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그 권력 파워 게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예. 네. 요 문제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이렇게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아들 학폭 문제로 이렇게 낙마했습니다. 어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국정의 공적 시스템이 네. 그 사적인 인연에 완전히 눌려서 네.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뻥 뚫렸다. 네. 이미 이거는 이번 처음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지난번에 대통령 해외 갈 때 네. 전혀 그 공직자가 아닌 분들이 비행기도 같이 타고 네. 또는 뭐 사람 추천받고 검증하는데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천공법사인가 뭔가 뭐 어떤 하여튼 역술가도 막 등장하고요. 네. 세상에 21세기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 국정의 공적 시스템에서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분을 임명한 인사검증 책임자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요. 장관도 그렇고 경찰청장도 그렇고요. 대통령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 추천한 경찰청장 네. 윤희근 청장인가요? 네. 그분 추천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다음에 검증한 법무부 장관 네. 당연히 공적 그 고위공직자 그 검증을 법무부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법무부 장관 책임져야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학폭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남한테 이렇게 누구 잘못했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건 잘못됐다 사과를 하고 넘어간 건데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아니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참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폭의 엄중함이나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건 마땅한 건데요. 네. 이번 사태가 학폭 때문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네. 검증을 잘못해서 생긴 거지. 네. 마지막으로 좀 약간 예민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떤 계파 어디에 속해 있는 분 아니시죠? 예. 네. 누구 파 모르겠어요. 이상민은. 저는 뭐 그러니까 비주류의 비주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소환 목소리 없다고 하셔서 물어봅니다. 어제 최민희 전 의원 네. 지금 그 당대표하고 가깝다고 합니다. 이탈표 31표 모두 이낙연 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제가 만나본 의원들
면면이 보면 물론 그 전에 이제 이낙연 캠프 때 경선 때 있었던 분도 있고요. 네, 서른 의원부터.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뭐 이낙연계가 움직였다. 이거는 지나친 비약입니다. 네. 예, 그 사태를 그렇게 보면 본질을 못 보고 네. 처방도 제대로 못 내립니다. 분당 이런 거 또 누가 나가서 신당 창당 이런 얘기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지금 누구도 거론을 안 하고 있고요. 네. 뭐 어느 당이든 분당 뭐 창당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금기어에 가까운 얘기죠. 네. 만약에 그럴 정도의 마음을 먹은 사람 같으면 아마 이런 당에 대한 걱정도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넘어오면 부결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부결이 된다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제 나온 표도 저도 굉장히 뜻밖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말하자면 크게는 40표 가깝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숫자가 일단 나와서 이런 불만이 표출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뜻들이 표출됐다고 생각하면 다른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들 중에는 네. 나도 뭐 가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기 전에 당 지도부나 당에서 네. 논의를 깊게 해서 네. 좀 지혜로운 안이 나오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목소리를 좀 덜 내시면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또 문자 폭탄도 덜 받고 비판도 덜 받으실 텐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이유가 태생이 그런 것 같고요. 네, 태생이. 그러니까 개파가 없죠. 네. 그리고 근데 제가 네. 명색이 그래도 오전식이나 됐는데 네. 어떤 시시비비를 얘기해야 될 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제가 뭐하러 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또 정치를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제 판단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좀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해서 이렇게 계속 그러면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예, 저 이재명 대표 저한테 할배할배합니다. 저하고 친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